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 배치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승리부대 15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5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15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2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 2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고 자원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 자원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할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강원도 화천 및 철원군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중대를 비롯해서 13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38, 39, 50 여단으로서 2개 여단은 GOP 대대가 속해 있는 GOP 여단이고 1개 여단은 GOP 여단을 지원하는 예비 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여단들로 분류되신다면 이 예하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 사단이다 보니 GOP 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GOP 대대와 예비 대대들 간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신교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 부대는 거부하면 안 갈 수 있는 부대니까요. 끌려갈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GOP가 못 갈 곳도 아니지만요. 참고로 GOP 부대의 장단점 몇 가지만 보시면 GOP 대대의 장점은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거의 없다. 또 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GOP 교대 후 나가는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파괴,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출타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특히 강원도 GOP 사단들은 지형이 매우 험함 등 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대대와 예비여단들은 일반 부대와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지만 출타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하며 일과시간 이후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 여건도 보장이 되는 부대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시면 26, 67, 68, 998 포병대대 중에 1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GOP 여단과 GOP 대대를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15사단의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 수색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차중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의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이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 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대는 구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15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도 무작위로 배치될 수 있고, 신교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관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부대 인사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부대보다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교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2군단의 예하부대 및 직할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2포병여단, 3기갑여단 등 4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 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2포병여단, 이 포병여단도 주로 2군단 전방사단인 15사단과 7사단 보병부대들을 화력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이 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는 11포병단, 92포병대대, 100포병대대 등 9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1포병단은 이전 1군 사령부에서 소속 변경된 부대라 위치가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 있겠으며, 예하부대 중 관측대대는 포병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기갑여단, 이 기갑여단은 사단 전차중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한 기동과 활용 능력이 전차중대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인 80, 83 전차대대 등 5개 부대 중 하나로 배치가 되실 수 있겠고, 참고로 이 3기갑여단도 이전 1군 사령부 소속이었으나 2군단으로 변경되어 위치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있겠습니다. 다음 2공병여단, 이 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며 2군단 예하 전부대를 지원하는 부대겠습니다.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05 공병대대, 110 공병대대 등 4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2군수지원여단, 이 군수지원여단은 사단 직할대를 예를 든다면 보급수송대대, 정비대대의 임무를 포함하여 군단 내 전부대의 탄약지원 임무까지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군수지원여단 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2보급대대, 5.2탄약대대 등 6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정보통신단, 화생방대대, 방공대대, 군사경찰단, 본부근무대, 보충중대는 사단 직할대의 동일한 기능 중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동일하겠고요. 특공연대는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부대고, 항공단은 500MD 정찰헬기 및 KUH-1 기동 헬기로 군단 내 항공 지원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 부대 경비 및 부대 관리, 관제 지원, 항공 정비 등 부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 군단 내 지역 방어를 하는 부대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부대들로도 배치가 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주로 춘천 지역인 2군단도 벗어나서 배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리 한마디 드리고 가면 이 세 번째 자대 배치 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유형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지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첫 번째 유형의 자원인 사단 내부 자원으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이 그 다음 많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수마다 인원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지만 소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이라고 해서 국방부나 육군 직할부대에서 선발해서 가는 인원들이 있거나 이미 자대가 결정되고 온 특기병들이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러 왔다거나 하는 등이 있고, 또 운전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야수교로 후반기 교육을 가죠. 후반기 교육 끝나면 자대 배치 새로 받고요. 그러니까 군단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원들이 있고요. 또 이제는 동해안 쪽에 22사단과 23사단의 신교대가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 해체되다 보니까 강원도 신교대 부대들에서 22사단과 23사단으로 조금씩 빼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22사단과 23사단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면 22사단은 강원도 가장 오른쪽 전방을 맡고 있는 부대로서 DMZ를 수호하는 GOP 경계와 동해안을 경계하는 해안 경계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겠습니다. 예하부대들과 직하부대들을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53, 55, 56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하부대로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4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사단. 23사단은 강원도 속초에서 삼척 일대까지 동해안만 경계하는 해안 경계 사단이죠. 그래서 배치받을 수 있는 예하부대들과 직하부대들을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57, 58, 59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할부대로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6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으로도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KCTC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고 전군의 모든 전투부대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몸과 장비에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부대로서 총이나 포에 달린 마일즈 장비로 사격을 하여 상대방의 센서에 맞게 되면 그 상대방이 착용하고 있는 센서에 사망 및 중상, 경상, 파괴 등의 메시지가 표시됨으로써 실제 전장과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KCTC를 구성하고 있는 부대들을 보시면 훈련통제본부와 전문대항군여단, 근무지원대대 3가지 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통제본부는 일반 부대의 참모부 행정병들처럼 본부 운영요원은 거의가 간부들이기 때문에 통제본부로 배치가 되신다면 행정병으로 간부들의 보조 역할을 주로 하실 것이고요. 전문대항군여단은 매번 과학화 훈련에 입소하는 부대들에 대해 적군의 역할을 해주는 부대로서 이 대항군 부대도 입소하는 부대들에게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원대대는 입소하는 부대들이 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거나 타 부대들처럼 KCTC 부대 자체의 일반적인 기능들의 역할을 하는 부대로서 일반적인 병사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TC로 분류가 되시면 인제군 지역으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형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 인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뚱맞게 뽑힐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5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 임무나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염원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후임,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교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